지금이 딱 아시아나항공 사실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뭐 이 구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 3,900원 정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아시아나에 과비중을 넣으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축소해 두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을 거예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나 손실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메꾸면 되죠. 이제 1순위요? 원래 제가 그게 있었거든요. LB세미콘을 체스 최애 종목 2탄으로 올린다라고 그 가족방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LB세미콘 주가가 이때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LB세미콘을 되게 중장기로 보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11,000원 전고점을 뚫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한 9,000원 정도였나? 이때 LB세미콘 막 분석을 하면서 LB인베스트먼트랑 YB랩 그 Y랩 막 이렇게 웹툰 얘기하면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전고점 뚫고 11,0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이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 일단 좀 더 눌리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진입 타점을 잡아드리던가 할게요. 오늘 녹화본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찍는 방송이라서 올려봐야 뭐 저한테 득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HDC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당시에 이때였을 거예요. HDC 같은 경우는 윗갭 자리를 반드시 메꿀 거다. 자, 윗갭 자리를 메꿨죠. 근데 HDC는 아랫갭 자리를 살려두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HDC랑 아시아나항공하고 싸우는 게 그 계약금 2천억 원 있잖아요. HDC 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계약금을 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너네들이 애초에 계약이 무효다. 이 계약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니들이 마음 바뀐 거지 계약금 못 준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이 와중에 HDC는 아래에 갭자리가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위에 갭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윗갭자리 메꾸는 순간 HDC 같은 경우도 아랫갭자리를 메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알고 있는데 HDC 산업개발을 지금 사는 개미는 사실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래에셋대우도 연관이 있죠. 애초에 HDC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 미래에셋대우랑 같이 했으니까. 모나리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봉 2개 나올 때까지는 뭐 건드리시면 안 돼요. 낙폭 크든 말든. 본인이 거기에 몰빵한 거 아니면 그냥 기다리세요. 비중 크게 안 잡았으니까. 낙폭이 클수록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주가를 내가 만약에 종목을 매수했는데 가장 애매한 게 이런 거예요. 올라갔다가 애매하게 막 이렇게 저점 내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추매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낙폭 보여주는 척 하다가 약간 만든 이런 낙폭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종목에 물렸잖아요. 이런 게 제일 안 좋아요. 이런 거 애매하게 떨어지는 이런 걸 보통 계단식 하락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계단식 하락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이런 낙폭은 대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일봉으로 보긴 힘들고 주봉 단위로 해갖고 진짜 투자 기간을 길게 잡고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손절하고 다른 걸 사든가 이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맨날 맨날 떨어지는 거. 이런 얘들은 사실 대응하기가 진짜 쉬워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맨날 떨어지니까 기분 진짜 나쁘죠. 근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반대로 이렇게 절반 정도 낙폭은 반드시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종목에 물렸어요. 그러면 어설프게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춤에 한 번만 하더라도 이 손실 다 복구하고 한 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주식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오늘은 여러분들은 오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오늘은 떨어졌으면 좋겠다. 추매할 수 있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사실 진짜 역사상 꼭대기에 잡은 거 아니고서야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누가 JNK터 물어봤죠. 어제 그래서 JNK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 4% 올라갔더라고요. 알소포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부강약품도 제가 오늘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얘는 위에 갭자리가 있는 건 참 좋아요. 위에 갭자리가 있는 건 참 좋았는데 이 갭자리 반드시 메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디까지 떨어지든 간에 그냥 아무 때나 사서 그냥 버티면 먹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기간을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만약에 오늘 반등이 안 나왔으면 여기 121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았고요. 121선을 지지 못했으면 아래 갭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래 갭자리까지 진짜 크게 흔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길 120분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죠. 34,000원 34,000원 위로 120분 봉 하나 더 생기는 거 보고 확인하라고 볼린저 밴드 하단 뚫고 순간적으로 슈팅 나왔죠. 이때 한번 수익 챙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얘는 어쨌든 지금 그 위험한 단계는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다들 꼭 봐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죠?